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한마디로 잘 살고 있습니다. 어지간히 이제 잘 살다 보니까 모두 명품을 찾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이 가나선에 대해서 공부 좀 해보겠다고 하는 여러분들도 어쩌면 시시한 불교는 관심 없다. 무슨 명품 불교가 없나? 그렇습니다. 이 가나선은 많은 종류의 선불교 중에서도 명품 선불교가 가나선 불교입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제가 얼마만치 여러분들의 기대에 이 서장을 가지고 정말 최상의 불교 기대하고 있는데 부응할지 저도 책임이 아주 무겁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고른다든지 또 종교를 선택하는 일도 또 불교 안에서 수행을 선택하는 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것을 고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정말 가나선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서장이라고 하는 것이 800여 년이 넘은 그런 고전임에도 불구하고 800여 년 동안 정말 뛰어난 분들의 엄밀한 검증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들의 현실과 상당한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지금 가나선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불교의 탄생과 종류를 대강 일별해 보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불교의 탄생은 부처님이 성도한 이후 그 성도의 내용을 다시 말해서 깨달음의 내용을 녹야원에서 5 비구들에게 설하는 것으로부터 불교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또는 원시불교, 근본불교, 상자부불교, 대중불교, 부파불교, 소승불교 이런 시대에 따라서 다종다양한 불교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시대의 요구에 의한 것이지 불교의 변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많은 불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인지가 발달하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신 한 500~600년 경에는 그동안의 수많은 불교도 사람들의 지적 욕구를 또는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폐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일어난 운동이 대성불교 운동이죠. 그 대성불교 운동을 거치면서 또 발생한 것이 이 대성불교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해서 비밀불교, 소위 그 밀교라는 게 또 한쪽에선 생기게 되고 중국 쪽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면서 소위 선정불교, 선불교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소위 선불교는 달마 스님께서 9년 면벽 이후 중국에 오셔서 9년 면벽 이후부터 해가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선불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선불교를 달마 스님의 가르침대로 관심일법이 총섭정이다. 마음의 문제를 잘 관찰하는 것, 이것이 모든 수행을 다 포섭하고 있다. 이런 그 기치 아래 선불교를 주창하는 것이
관심선입니다. 관심선. 관심선이 초기 선불교예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나열된 대로 묵조선도 생기고 간화선도 생기고 연불선도 생기고 관조하는 그 관조선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선불교가 그렇게 등장을 했지만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은 어쩔 수 없이 불교도 아닌 호국불교라는 게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기복불교니 기도불교니 천도불교니 연불불교니 무슨 또 종파에 따라서 별별 불교, 교파에 따라서 또 별별 불교 이런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 한마디로 그것을 아우르는 말이 생겼어요. 그게 통불교다 이렇게 됩니다. 그 한국 불교는 통불교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상당히 근사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절하는 불교도 있고 주문 외우는 불교도 있고 참선하는 불교도 있고 기복하는 불교도 있고 기도하는 불교도 있고 호국 불교도 있고 별별 불교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좀 불교를 통해서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선불교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선불교로 초점을 모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불교도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나열했듯이 이제 서장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될 묵조선 같은 거, 또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할 것은 간화선입니다만은 또 한간에 연불선이라는 말도 많이 등장을 해서 지금도 연불선을 하는 사찰이나 스님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또 윗바사나라고 해서 이게 관조선인데 우리가 호흡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행동하는 거라든지 생각하는 거라든지 모든 나의 행위를 일체 관조하는 그런 그 예의 주시하고 예의 관찰하는 그런 그 남방 수행법이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일일이 이 선은 이렇게 하고 저 선은 저렇게 하고 지금 그런 이야기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제 초점은 간화선이라고 하는 하나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간화선은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서장이 제일 지침서이면서 800여 년 동안 강화원의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치 간화선을 하는 데는 고전이면서 지금 어떤 지침서보다도 더 나은 지침서가 800년이 넘은 이 서장이라고 하는 최고 오래된 지침서가 지금도 이렇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도 이 순간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간화선 불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또 간화선 불교만을 한 10달 동안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대스님이란 어떤 분인가 이 복잡한 거 일일이 다 소개할 필요는 없고 대스님의 전등계보 그리고 오가 칠종 그리고 간화선파와 간화선의 상대가 되는 당시 묵조선파 그것은 어떻게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가 그것을 밑에다가 도표로 그렸습니다. 석가모니불부터 보리달마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육조해능 육조단경을 통해서 누누이 들어왔던 소위 그 육조해능 밑에 큰 제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소위 그 오가 칠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남학해양과 저 밑에 있는 청원행사 두 거대한 산맥이 육조스님으로부터 뻗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남학해양 밑에 마조도일, 백장해, 황벽희운
임재의현. 그래서 소위 임재종이 등장하게 됐고, 우리 한국의 이 선맥은 바로 이 임재의현의 임재종을 근거로 한 그런 선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고승들 비문에 가보면은 석가모니로부터 몇 대 제자 또 몇 대 손 이렇게 쓰질 않고 꼭 임재 몇 대 손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와서 우리가 중국 스님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도 우리도 임재종 계통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잘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대충 그 짐작을 하죠. 비문을 보면요, 우리나라 스님들 비문을 보면은 거의가 임재 몇 대손, 임재 몇 대손, 모두가 가섭존자의 몇 대손도 아니고 달마의 몇 대손도 아니고 육조 해능의 몇 대손도 아니고 전부 임재 몇 대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이렇게 임재 스님을 그 가장 숭상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열반하시면요, 축원문에 꼭 들어가는 구절이 있습니다. 스님 열반하셨으니까 속환사바, 빨리 사바세계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임재문중에서 영작 인천지 안목, 임재 스님의 문중에서 길이 인천의 안목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축원을 빼놓지 않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 한국 불교에서 임재 스님을 그리워하고 또 임재 스님의 사상이 중요하고 임재 스님의 정신을 본받고 싶고 그래서 임재 스님 밑으로 줄을 서고 싶으면은 축원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회가 되시면은 꼭 그 임재록 한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한 어록입니다. 어록의 왕이라 이렇게 하죠. 바로 그러한 큰 산맥이 흘러내려오다가 우뚝하게 높이 솟은 산과 같은 그런 그 임재 스님의 뒤를 이어서 흥화존장, 보응해응, 해우 풍열연소, 수산성념, 분양, 선소, 석상초원 이렇게 해서 이제 양기방해 해서 양기 스님을 양기파, 그 다음에 황룡 스님 밑으로 황룡파 이렇게 두 파가 생겨서 그래서 오가 칠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양기 스님 밑으로 백운수단, 오조, 법년, 원호극건, 이제 원호극건 스님이 등장하죠. 원호극건 스님은 다름 아닌 대종고선사, 우리의 주인공, 대 스님의 스승 되시는 분이 원호 스님이십니다. 그래 이제 첫 장에도 보면은 원호 스님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 이제 대종고 스님은 간화선을 주장하신 분입니다. 뭐 임재 스님 말씀이 났으니까 대 스님은 임재 스님의 11대 법손입니다. 저는 임재 스님의 40대 법손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제자면 여러분들은 41대 법손이 됩니다. 뭐 임재 스님하고 법이 대등하냐 그런 건 따질 거 없고 이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못난 저가 그 자리를 메꿔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 대에는 여러분들이 법력이 있든 없든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 대를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손이 아무리 못났어도 여러분들의 선대를 이어갈 수밖에 없듯이 뭐 선대보다 꼭 훌륭해야만 대를 이어받는 건 아니에요. 훌륭하면 더욱 좋지만은 못한 대로 그렇게 대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든 안 하든 저절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저 김수로왕의 몇 대 손 이거 이런 표에서 달고 다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몇 대 손은 몇 대 손으로 정해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지금은 과거 우리 선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무시할 일이 아니라고요. 물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런 점도 우리가 과거 훌륭한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이렇게 참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이런 큰
홍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건 선배들이 없다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식이 현대인들에게 참 부족해서,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느낀 마음이 있어서 아마 전해드린 말씀 같습니다. 묵조선은 동산 양계 스님으로부터 저 밑에 내려가서 별표했는데, 동산 양계 스님으로부터, 동산 양계 스님은 청원 행사 밑으로 내려갔죠. 청원 행사 두 산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남악, 그 다음에 청원 이렇게 되는데, 청원 행사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동산 양계 스님 있고, 동산 양계 스님 밑으로 내려가서 대양경현, 대양경현 밑에 투자의청, 부용도해, 다나, 자순, 그 다음에 굉지, 정각 이렇게 해서 묵조선이 거기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대스님의 서장을 공부하다 보면 끊임없이 이 묵조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서장은 대서 또는 대보각선사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134년 대스님 46세 때부터 1159년 71세까지 사대부들과, 당시 사대부들과 관하선과 그리고 불교적 견해에 대해서 주고받은 편지글입니다. 그 편지가 얼마나 훌륭하고 또 시사하는 바가 많고 우리들 공부에 지침이 되기에 800년 동안 이 편지를 우리는 이렇게 읽고 외우고 독송하고 시험치고 또 이 순간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번역서, 연구서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 편지글이요, 그 일본 동경대학에 가면은 실제로 있습니다. 일본서 나온 서장에는 그것을 이 편지, 대스님이 쓰신 이 편지가 그대로 사진이 찍혀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혹 그 저기 일본서 나온 선종총서를 보시면은 그 편지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참 반갑더라고요. 일본 책을 내가 사서 이 편지를 강원에서 활자본으로 된 것을 가지고 공부하다가 실제로 그 편지의 실물을 사진 찍어서 영인본이지만 보게 돼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사실 연대도 우리 고려 때 그 소위 그 불일 보조 스님이 대스님보다 한 3, 40년 뒤진 분이에요. 늦게 탄생하셨는데 그때 벌써 이 우리나라에 전래돼 가지고 고려 보조 스님께서 이것을 늘 옆에 두고 도반으로 사실 서장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 두고 도반으로 모시고 수시로 탐독하셨던 그런 그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보조 스님께서 그 수선사에서, 송광사 수선사에서 학인들을 제접해서 제자들을 키우면서 개초심 학인문을 지어서 소위 그 총림의 청기록 삼았고, 또 교과서로서 당신이 좋아하시는 육조단경 그리고 이 서장을 그 당시 승려들을 교육하는데 교과서로 썼습니다. 그때 보조 스님께서 교과서로 쓰신 이후 오늘 이 순간까지 강원에서 교과서로 쓰고 있습니다. 뭐 아까 뭐 책 그 소개 많이 했습니다만은 책 한 권 써서 이렇게 800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대스님의 그 지견,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믿어도 좋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또 이야기 난 김에 그게 한 가지 또 부러운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당시 송나라 때, 당나라 때는 그 로마 제국 시대, 또 우리나라는 신라, 한참 인류의 문명의 꽃이 활짝 피고 그 꽃이 막 만 개의 시기가 막 넘어가려고 할 무렵, 그 당시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가 되고 송나라가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무렵에 등장했기 때문에 정말 대스님의 지혜는 걸러지고 검증받고 또 검증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중국 천하에 내려라 하는 그 사대부들이 모두가 대스님의 신도였습니다. 부처님 신도보다도 대스님 신도가 훨씬 우수한 신도들이 많았습니다. 그 점이 아주 부러운 점이죠. 그만치 뭐 대스님은 참 위대했던 당시의 성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속에 다 이렇게 새기면은 아마 그 대스님의 가르침의 구절구절이 더 감동적으로 와 닿고 더 의미 있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을까, 뭐 이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는 대스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장의 대개 이제 불교는 그렇습니다. 어떤 경전이든지 그것을 제목이 그 뜻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죠. 그러면서 또 거기서 더 간단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대지라고 하는 글자 6자로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척사현 정견 그래요. 삿된 소견을 물리치고 바른 견해를 갖다가 드러낸다. 이게 이제 대서장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삿된 견해란 무엇이며 정견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내용들이 대다수고 그 다음 제가 이제 하나 덧붙인 것이 선기의 선양이다 그랬습니다. 선기. 선기란 뭔가? 이거 이제 참선선자 깃털기자예요. 선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표현할 때 선기 이렇게 합니다. 깃털기자. 이건 깃털기자는 뭔가? 근원, 뿌리, 중심, 핵심 그러면서 이 전등으로 치면 스위치 역할을 해요. 간단하지만은 딱 올리면은 온 강당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내리면은 그냥 꺼져버려요. 캄캄해요. 아무리 넓은 공간도 캄캄합니다. 이 기라고 하는 것은 기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기라고 그럽니다. 이게 해석하기가 우리말로 해석하기가 아주 까다로운 글자예요. 그래서 선기 그냥 그렇게 아시고 선의 모든 것이 선기라고 하는 이 말에 다 집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좀 무책임한 것 같고 또 애매모호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빗나간 것 같지만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선기란 선의 체화 또는 인격화다. 그것을 선기는 선의 7가지 의미와 또는 선의 7대 정신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요건 이제 7가지 의미 또는 이제 7대 정신 내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나라가 선불교 하면서도 통불교적인 그런 그 요소가 너무 많아서 선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설선법회다, 무슨 뭐 선강좌다, 뭐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정말 그 선의 정신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선행사를 과연 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어느 절이라고 구체적으로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만은 완전히 무당이 무슨 구판을 벌리듯이 장엄을 그래요. 요즘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뭐 프린트도 많이 하고 현수막도 많이 걸고 깃발을 펄럭이면서 별별 그런 그 장엄을 해가지고 선을 선양한다 이렇게 이제 행사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무당 굿판을 벌려놓고는 선 행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 선의 정신하고는 전혀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런 선의 정신을 좀 우리가 이 기회에 우리는
한국 불교, 사실 통불교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선불교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중에서는 최명품 불교가 선불교니까, 그래서 이 선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가, 그 선의 브랜드 값이 얼마나 높은가. 선 안 들어가는 데 없어, 선. 심지어 여자들이 쓰는 화장품도 선 화장품이야. 그 조선일보 내가 난 것을 봤어요. 요즘 저 종합격투기 하는 거 보지요? 싸우는데. 세계 싸움꾼들 다 모아놓고 싸우는데, 거기에 밑바닥에 글씨를 써진 걸 보셨어요, 혹시? 선기라 써놔서. 그때 기자는 기운기. 그래 놓고 영어로 X 에너지 이렇게 딱 해요. 선의 기운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도 선의 기운으로 한다. 나는 선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선자, 저기 그 미국 어느 체육관에서 하는데 그 선자가 눈에 띄어서 자세히 보니까 선기라고 딱 써놨어. 내가 쓰는 이 기틀 기자가 아니고 기운 기자 써가지고 선기운이다. 심지어 싸움판에도 선이 등장해. 선 상표가 이렇게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아주 값이 비싸요. 뭐 선식, 온갖 잡동사니 다 모아놓고 선식 이러는데, 선은 잡동사니가 아니에요. 여기 처음에 뭐라고? 간소. 멋지잖아요. 이게 선이야. 간단하고 소박하다. 간단 명료하고 소박하다. 첫째 선은 간단 명료하고 소박해야 돼. 선방에 한번 가보세요. 그 방석 정리라든지 신발 정리라든지 가사장성 걸어놓은 정리라든지 그냥 선이 느껴지잖아요. 선이 뭔지 모르지만 선이 느껴지잖아. 우리 조계종이 선불교를 표방함으로 해서 상당히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요. 사실 이런 시간을 참 마련한 것이 너무너무 다행스럽고, 이런 시간을 자주 마련해서 많은 선지식들에게 선을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 거기서 검증하고 선별해서 선의 오롯한 그 정신을 정의해야 할 그런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는 탈속이에요. 선은 탈속해야 돼. 속기가 너덜너덜 붙어가지고 그게 선사가 됐든지 선기가 됐든지 선빵이 됐든지 선사찰이 됐든지, 선자를 붙였으면은 탈속해 보여야 돼. 아파트 선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광고 들어보셨죠? 그건 내가 어떻게 해놓고 선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아파트를 지었는가 보니까 아주 간소해. 뭐 장치가 거의 없어. 텅 비었어. 그리고 탈속해 보여. 어딘가 보이게 탈속해 보여. 뭐 벽장이 많고 걸 것이 많고 넣을 것이 많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자연. 이건 이제 그 무슨 천지자연이 아니고 저절로 그러함. 저절로 그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지자연도 추나 추동 이 자연도 사실 저절로 그러함이죠. 그런데 선은 체화, 우리들 자신이 선을 익혀서 선의 정신을 도입을 해서 내 삶의 어떤 한 표현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런데 자연스러워야 돼. 조작이 있고 뭔가 억지가 있고 이러면 그건 선사가 아니야. 선객이 아니야. 선인이 아니고. 이 선은 참 좋은 겁니다. 알고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지금 간호선인가? 선 중에도 간호선은 오로지 화두 하나뿐이야. 내 인생에 있어서 오로지 화두 하나뿐이라고. 여기 이제 서장에 들어가면 나오지만은 1000가지 문제, 10,000가지 문제, 얽히고 설킨 우리 여러분들 갖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건강의 문제, 집안의 문제, 자기가 처해 있는 어떤 그 소속 기관의 문제, 사회의 문제, 하고 있는 온갖 일들,
어마어마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스님은 그랬어요. 1000가지 문제와 10,000가지 문제가 오직 이 한 가지 문제로 귀결되니 이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1000가지 문제, 10,000가지 문제가 다 일시소멸이다. 이런 말을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만치 단순해요. 간결해요. 소박해요. 이 시대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뭐 저 앞에 데모한다고 야단 법석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그거 다 뒤로 하고 이 자리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잎따고 가지치고 줄기 다 베어버리고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고 뭔가 이런 모를 그거 하나만 내 마음속에 내 인생에 다 하나만 남겨놓는 그러한 그 시간을 가져보는 것, 이게 이제 선공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그러한 뿐만이 아니고 촐랑되면 안 돼. 깊이가 있어야 돼. 유연한 거. 이 선사가 깊이가 있고 참 무게가 있고 선을 하는 보살이나 선을 하는 거사나 선을 하는 처녀나 선을 하는 총각은 유연해. 깊이가 있어. 침착해. 이게 또 선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고고. 이건 권위입니다. 저 높은 바위 벼랑 위에 서 있는 아주 깡마른 고목. 그 고목이 몇백 년, 몇천 년이 되는지 모를. 그러면서도 도대체 넘어지지 않고 가까이 가면 살을 벨 듯한 그런 날카로움도 있고 위험도 있고 저기 오대산 비로봉에 가면은 들어 몇천 년 된 주목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중에 상원사 있으면서 가을에는 레이 거기에 몇 바퀴를 도는데 그런 주목을 보면 야 이거 수천 년 된 주목이 이렇게 말라 있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거기에 위험이 서려 있는지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선도 이 고고함 이게 있어야 돼요. 선을 제대로 한 사람은 이게 있습니다. 호락호락 하지가 않아요. 호락호락 할 택이 있습니까? 무슨 도인이 명년이 무슨 뭐 시시한 이름이 이런데 호락호락 하면 그건 선이 아니죠. 고고함, 멋진 의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적인데, 정적. 선은 무조건 고요해야 돼. 아무리 바깥이 시끄러워도, 선 딱 하면은 그만 선자 생각만 해도, 저절로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그 끝모를 깊이 속으로 침잠해 들어가는 그런 그 마음이, 이게 또 선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참선하신 분도 많으실 줄 믿습니다. 뭐 집안 사정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뭐 회사 일이 어떻고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떻고 대선이 뭐 어떻고 무슨 리전 투구가 돼가지고 뭐 물고 물리고 이 선한 사람은 그거 알 바 없어요. 그냥 그냥 좌복 위에 하나 펴놓고 앉으면은 뭐 가다 공원에서도 좋고 착한에서도 좋고 척선 생각하면 그게 화두가 됐든지 그냥 선이란 글자가 됐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뭐 대서장이 됐든지 아니면 뭐 내가 이야기하는 이 순간을 기억하는 것도 좋아요. 이게 다 선에 속하니까 이렇게 딱 하면은 그 순간 모든 시끄러움 모든 번잡함이 착 가라앉는 거. 이거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정적이야. 적정하고 또 달라. 수준이 또 다른 게 정적이라. 그 글자 하나 뒤바뀌어 놓은 것인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사하죠, 정적.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게 이거 뭐 참선 좀 한다, 공부 좀 한다, 불교 좀 한다. 모두 한불교 하는 분들 모였네. 한불교 한다 하면은 그만 자기 아집이 딱 생기는 거예요. 자기 틀이 딱 생겨.
이 불교 안 한 사람은 없는데, 뭐 한불교 한다 하는 사람은 전부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틀이 딱 생기는 거예요. 선은 그런 게 아니라 변화무쌍한 거예요. 변화무쌍한 거. 그 변화란 말이 참 매력 있죠. 고정되어 있는 거, 이것은 아주 거부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거. 뭐 꼭 이래야 된다. 사실은요, 댓돌 위에다가 신을 가지런하게 이제 벗어놓고, 또, 선방에 가보면은 방석을 아주 손이 베일 정도로 그 모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착 정리해 놓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무질서 할 때는 세상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무질서해. 어디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질서한 게 또 수자야. 선객이들이라고. 그러면서 질서가 있을 때는 정말 셀발 같은 그런 그 질서를 세울 줄 아는 것. 이게 선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변화. 고정되어 있지 않아. 가지런하지가 않아. 한결같지가 않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야, 이게. 선을 제대로 한 사람은 그런 변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생명이죠. 이 생명을 극대화한 거예요, 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을 극대화하는 것, 극대화하는 한 작업이고 한 방편이 이 선이고, 그 중에서도 간화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못해서 호국불교니 기도불교니 기복불교니 별별 불교를 하지만은 그래도 그 중심에는 선이 있어요. 선이 생명입니다. 그 선불교가 면면이 중심에서 자리를 지켜왔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불교도 아닌 그 잡다한 불교 간판만 걸어놓고 저기 타종교인들보다도 더 못하게 그냥 매달리고 무당보다도 더 무당같이 하고, 그래도 이게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꿋꿋이 자기 갈 길 가는 것은 바로 그 중심에 선불교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달마 스님 이후로, 그리고 800년 전 보조 스님께서 이 간화선의 지침서를 도입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이후로 끊임없이 이것을 최소한도 불교 전문가, 정말 진정 전문가는 오로지 이 공부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선불교의 특장은 다시 이제 줄이면은 성해불유 범정탈락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즉 선은 아주 성스럽다고 하는 그런 견해에도 머물지 않고, 그렇다고 저질적인 그런 범속한 생각에 또 머물러 있지 않죠. 그런 것도 벗어난 사람의 삶이다 이랬습니다. 성스러운 견해에도 머물지 않고 범속한 생각도 벗어난 사람의 삶이, 이게 바로 선이다. 서론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두고두고 이 서장 공부하는 사이사이에 이게 연관돼서 이야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 부수적으로 선은 표현할 게 많습니다. 두고두고 표현하겠지만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마디씩 지어오세요. 내가 보기에 선은 밥이다. 이렇게 영 답답하면 그렇게라도 짓든지. 왜냐? 선방에 가면 밥 먹여주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선을 느끼는 대로 또 공부해 가면서 선을
알아가는 대로 또 그동안 또 공부하신 것도 많으실 테니까 한마디로 뭐 이거 임자 없습니다. 하는 사람 것이니까 선은 뭐다라고 그렇게 한번 지어보세요. 제가 이제 먼저 지었습니다. 선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참선하고 있으면은 자기가 환하게 보여. 그 전에 어떤 사판 스님이 평생 그 조선시대 우리 저 스님들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런 말할 수 없었으니까 그 이제 평생 사판만 하던 스님이 참 선방 문고리만 한번 잡아도 지옥을 면한다는데 에라 문고리 한번 잡을 일이 아니라 한철 가서 공부를 할 밖에 없다. 나이도 이제 들었고 해서 그래서 선방에 또 올라가서 이제 뭐 사판 하던 스님이 선방에 올라가면 세금 꽤 내야 돼요. 대중문양도 많이 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꽤 이제 그 찰떡을 몇 말 이제 내고는 한철을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래 한 달쯤 이렇게 탁 지내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모두들 참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릎을 탁 치면서 이제 알았다 이러는 거예요. 야, 저 스님이 말이야 평생 그 저기 뭐 주지 살고 원주만 산 게 아니라 공부 혼자 독실하게 많이 했는가 보다고 여기 와서 한 달 만에 저렇게 뭐 알았다고 하니까 많이 알았는가 보다고 이렇게 그러고 대중들이 전부 이제 방송을 하고 뭘 알았냐고 궁금해가지고 뭐 평생 해도 알았던 사람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신기해서 이제 막 뭘 알았냐고 내가 그때 한 20년 전에 누구인데 돈을 오전을 꽂았는데 그건 누구인데 꽂았는지 몰랐는데 이제서 알았다는 거야.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 이건 뭐 선방 한철만 지내본 사람이면 다 듣고 아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어낸 말 절대 아니에요. 그만치 선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춰준다니까, 맑게 해준다니까. 그 혹시 중요한 거 잃어버렸는데 찾고 싶은 분은 당장에 집에 가서 선하세요. 선 이야기 뭐 재밌는 이야기 아주 수두룩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뭐 난 어디 가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너저리하게 그렇게 그 양력을 소개해서 내가 양력을 지어다 줬어, 써다 줬어. 10대 동ling 출가해서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동산 스님 말 들어봤죠? 효봉 스님 내가 다 한철 이상씩 살았어요. 그러니 그 후대 뭐 구산 스님, 성철 스님, 뭐 향곡 스님 말할 것도 없지. 여기 전강 스님 밑에는 인천에서도 살고 용주사에서도 살고 다 살았어요. 거의 회상을 가지고 있는 스님들 밑에는 전부 한 철씩, 두 철씩, 세 철씩 그렇게 다 살았습니다. 거기에 쌓인 이야기들 많아요. 이게 10달 동안 이게 다 풀어야 되는데 서장 교재도 많고 할 이야기도 많고 그런데 이야기 난 김에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걸망 생활을 하면서 선 쪽으로 또 교는 교 쪽으로 다 선지식 밑에 다 다니면서 참 중롯 하나 혜택이 그거예요. 시간 많고 마음대로 이동 자유롭고 한때는 하도 많이 돌아다녀서 유랑잡승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유랑잡승. 그 한 곳에 가만히 안 있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근데 참 여기 망월사 춘성스님 밑에 살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내가 50년 동안 동산스님부터 지금까지 보아오면서 스님 한 사람 꼽아라. 여기는 스님이란 말이 재미가 없어. 중 하나를 꼽아라고 한다면은 춘성스님을 꼽겠다. 나 그랬어요. 감동적인 분이에요.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그때 70대였었는데 당신 이불 없어. 당신 요가 없어. 방석 하나 탁 이렇게 배에 걸치고 탁자 밑에 가가지고 깔고 앉았던 방석 배에 걸치고 탁자 밑에 가서 그 목침 하나 꺼내면은 그게 당신 친구예요.
대중방에서 그렇게 우리 같이 잤어요. 이야, 이 참, 우리나라에도 그런 위대한 중이 있었어요. 망월사에 가서 참배하세요. 그 영정이라도. 그런 분입니다.